안녕하십니까. 종북을 바로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영상은 여론을 조작하는 곳에 대한 실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성근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성근은 문익환과 박용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익환은 옆에 우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북한의 혁명 열사 중에서 최고급의 대우를 받아야만 기념우표가 발행됩니다. 더군다나 한국 내에서 수십 년간 장기주 생활하다가 복송이 되어간 경우에도 액면가는 10원 정도가 최고의 액수인데 문익환이는 50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김국급입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에는 반역질을 하고 주적인 북한에는 충성질을 한 것이 문익환입니다. 부인 박용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민가협 의장 출신을 계속했고요. 이적단체 통일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이 부부는 반 대한민국 반 박정희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숙부 작은아버지 문동환 역시 목사인데 역시 같은 맥락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에서 생략을 합니다. 형 문호근 역시 일찍 죽음으로써 물론 애국은 했습니다만 54세인가 죽었습니다. 민예총 출신의 또 다른 좌익입니다. 자, 문익환은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아들 문성근은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특사로 비밀리에 김정일을 만난 게 문성근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 그 어느 누구도 몰랐는데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문재인이 자기 자서전 펴내면서 거기에 본인이 이 치매 걸린 새끼는 지가 뭔 말을 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써놔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2003년도에 노사모를 탈퇴합니다. 시민단체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탈퇴한 진짜 이유는 배너에 광고, 왜냐하면 10만, 20만이 넘어가니까 그 배너에 광고 올리고 그 운영하는 자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계남과 함께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2010년쯤에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난 게 밑에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백만밀란입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내면서 이 정도,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무현 때까지는 아주 꿀을 빨았죠. 예. 노사모였으니까 거의 뭐 대표적인 어떤 정치 연예인 중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이 새끼 아닙니까? 이명박 때도 힘들다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총선을 준비하면서 나온 게 백만밀란입니다. 대부분은 호남 지역,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문성근, 광주, 전남, 들불, 대장정 해가지고 쭉 호남 자료 일정들을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영남에도 있고 충청권에도 있겠지만 메인이 거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노사모와 노무현 재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사모는 개인적인 어떤 집단들이고 노무현 재단은 정치적이나 기득권들을 위한 어떤 이익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도 계속 연계되어 있어서 이해찬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정계로 들어가는 게 노무현 재단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창 들고 백만밀란. 자, 이런 죽창을 들고 연습을 합니다. 저 뒤에 축에 보시면 쥐를 잡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명박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욕을 먹어야 되지만 자, 노무현이를 합성하고 노무현이를 비하했다고 일개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들을 고소고발 남발한 것들이 이 노사모 노무현 재단 새끼들입니다. 얘네들과 5.18 재단이 뭐가 다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좌정들이나 종북 새끼들이 정말 역겨운 건 이 내로남불의 표본이에요. 나는 정말 로맨스고 나는 착한 강도고 나는 착한 강간이고 내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역겨운 새끼들이 계속 부르짖는 게 민중 그리고 민주입니다. 저는 이거에 역겹고 화가 나서 종북을 조사해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장면 한 번 더 보시죠. 이번 횃불 들고 백만밀란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횃불을 들고 밀란 이러면서 누가 얘기하면 뭐 웃기는, 우스운, 재밌는, 코믹한 이런 걸로 붙이고 그 앞에 그리고 백만밀란 민중이여 일어나 우리의 시대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유쾌한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린단 말이죠. 이 언어적인 혼동을 계속 가게. 그럼 밀란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엔 밀란 그러면 삼족 부족을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좌파들의 전술입니다. 자, 수십 년 전부터 저렇게 분노를 키우고 얘네들은 횃불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촛불 사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였고 그 모인 것들이 이전까지의 예행 연습들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낸 거죠. 결국은 다음 자료 보시면 오늘은 밀란이라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혁명 시민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 밀란은 혁명이고 혁명은 촛불입니다. 문성군이 시민 조직을 이렇게 연대하면서 정치 조직으로는 어떻게 연대를 했는지 한 가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길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상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1시간 이상을 떠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에 손 잡고 우리끼리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대표로 문성군이 참가를 같이 합니다. 자, 앞에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김기식이 있고요. 우상호가 있고 조국이 있고 통일마지 김상근이 있고 이정희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 너와 나, 여러분과 제가 아닌 얘네들, 여기 모인 애들, 얘네들을 지지하는 애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곳을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김기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어차피 참여연대 할 때도 제가 박원순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한 편을 해야 됩니다.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주사파의 아주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9학년. 그 9학년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거기 밑에 격렬한 투쟁 조직, 자민투의 조직원이기도 합니다. 전향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 다른 쪽으로 나중에 내려와서는 관악자주파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참여연대로 들어가죠. 박원순계와 힘을 합합니다. 지금은 박원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게 김기식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쾌한 밀란을 꿈꾸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꾸어나간다고 정치 세력과 연계를 합니다. 이쪽에선 100만 밀란을 키워가면서. 그러나 2012년도에 대선에 패했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꿈이 완전히 좌절됐죠. 뭐 뽑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얘는 완전히 떨거지가 될 뻔했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에 있는 조직이 이제 해외로 갔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미주, 특히 북미주에는 300만 이상의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을 종북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착수를 하게 된 게 문성군입니다. 국내 종북 세력들과 연계하고 노골적으로 북한 찬양하는데 그 연계한 해외에 연계된 세력들이 첫째, 노사모, 둘째, 사람 사는 세상, 셋째, 문재인의 친구들, 넷째, 내일을 여는 사람들, 다섯째, 진보의 벗, 여섯째, 시국회의. 이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연대 결성체를 만들죠. 대부분은 다 모사모와 문재인의 친구들입니다. 시국회의, LA 시국회의 이런 놈들은 장민호, 마이클 장, 1심의 간첩단에 걔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얘가 미주 희망연대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2013년에. 장호준이라는 인간하고 같이, 목사입니다. 같이 미주 희망연대, 뭐가 그렇게 절망이나 희망연대를 계속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살고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걸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 그들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자, 이 장호준은 장준하의 아들입니다. 미주희망연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반조직 세력들, 그동안 계속 떨어져 있던 점조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정원 댓글이 뭐가 잘못됐다, 국정화 교과서 뭐가 잘못됐다,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라, 그냥 무조건 하여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게 이 장호준이라는 목사 새끼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는 게 LA 사람 사는 세상, 뭐 문재인의 친구들, 서부 문재인의 친구들, 노사모, 내일을 여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페북에 통해서 다 포함하고 날아가죠. 밑에 광고가 나와 있는
그 광고는 바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이런 애들이 정말 그냥 지들끼리 모여갖고 종북들 몇 명이 모여서 뭐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느냐? 안희정 한번 보시죠. 얘가 거기 가가지고 LA 동포 간담회를 합니다. 주최, 내일을 여는 사람들, LA 세상 사는 사람들. 홍보, 나는 꼼수다. 미주 후원회. 이런 애들하고, 김어준이 이런 애들하고 늘 연결이 돼 있고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까지 어울려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해외 종북 정치인 세미나 둘째를 보면,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과 권양수, 돈은 안 갖고 자살해 죽은 새끼를 아직도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구국의 영웅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죽일 놈을 만들고, 뇌물 받아 처먹고 골프백에다가 미화 달러를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밀반출한 그 밀수범을 아직도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 자세히 좀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회는 이현주, 미주 희망연대 소속이 받고요. 개최 인사는 김인수, LA 사는 사람, 세상 사는 사람, 축사 오현동. 이 오현동은 굉장히 유명한 종북 중에 종북입니다. 노길남이 운영하는 그 민족통신에 보면 오현동의 글이 아주 수도 없어요. 김일성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종교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선언문 낭독 김시환, 민가수 양심수 후원회 LA 지부 지부장입니다. 장소 평화의 교회 김기대, 신은미. 김기대는 평화의 교회의 목사고 신은미는 아시죠? 종북 콘서트. 자, 황선 윤기진의 불안한 외출을 상영하는 걸로 이 모임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 소개는 못합니다. 여기서 이현주와 같이 활동하는 린다리, 그리고 평화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린다리는 유명세를 굉장히 탔습니다. 유권소라고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반정부적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이끌었던 게 린다리입니다. 이 린다리가 종북이라고 했더니 권유미 대표, 블루유니온의 권유미 대표와 그 기자, 홍 기자를 고소를 해서 종북 판사 새끼가 종북 아닌데 너 벌금 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던 여자입니다. 특히 윤창중 때 미시 USA를 주도하면서 완전히 몰아가기 반정부 활동을 하는 아주 이상한 년인데, 본인은 평범한 주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평범한 주부인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 세월호 애들 죽었을 때 전화크리스나 전부 다 뭐 추모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이러고 다니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모든 시위에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자료 조금 더 센 자료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세월호 이전부터 이명박 구속,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늘 집회북에 외치고 다녔던 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선 영어로 써갖고 나가죠? 이게 이스라엘 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위에 나갔던 이야기예요. 화살표에서 보시겠지만 그 빨간 모자 쓴 그 놈은 그 지역, LA 지역의 최고 공산주의 책임자 프레스턴 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평범한 주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대협의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를 데리고 해외에 모금하러 다닙니다. 뭐 소개가 아니라 모금이죠. 이건 거기서 다 돈 걷어서 주니까. 모금하러 다녔을 때 LA 나비 모임이라는, 한국에도 나비 모임이 있습니다. 평화나비 이런 건 전부 다 위안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부는 다 정말 100% 종북단체라고 보십니다. 99%다 다 종북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비 모임 창립을 주도하면서 여기에 간부로 들어가는 게 린다리입니다. 이 창립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주고 후원금을 대줬던 게 노길남의 측근입니다. 그게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런데 평범한 아줌마래요. 이런 거 전후관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종북 그러면 너 벌금 내. 이게 우덜법한 사회의 법 기준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법을 다룰 때 왜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선 이걸로 생략을 합니다. 다음으로 평화의 교회입니다. 이름 참 좋죠? 평화의 교회. 황선과 같이 종북 콘서트를 했던 신음 다니는 교회의 담당 목사가 김기대입니다. 이 새끼들이 북한 찬양, 이 년놈이 다 북한 찬양에 대한 책을 썼어요. 북한이 이렇게 좋은 나라. 이 평화의 교회는 정말 평화의 교회가 아니라 종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을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이 새끼도 책을 내고 신은미도 책을 냈는데
교포 아줌마 무슨 뭐 북한에 가단가 뭐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2013년도입니다. 이것을 책을 우수 선정 도서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에 무료로 다 배포를 한 게 문체부예요. 그때 그 문체부 장관이 누구예요? 차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허위로 가가지고 증언했던 유진룡이에요. 그 새끼. 평화의 교회 합창단입니다. 그 플랜카드 보이시죠? 망월동에서 세월호까지. 5.18에서 세월호까지 이어지는 걸 얘네들이 가서 님을 향한 행진곡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합창단이 원불교 교단에 가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종교 활동인지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문성근이 이렇게 해외 종북 세력을 잘 구축을 해놓고 옵니다. 가장 큰 북미. 사실 유럽이나 일본은 조총 연계가 훨씬 더 세니까. 그 중국은 제중 조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북미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조직화시키고 반정부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몰아내온 게 문성근입니다. 자, 이렇게 북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종북 세력들을 모아서 한데 결집시킨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문성근이 한 일은 댓글 조작단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댓글 조작단의 실체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보시면 시민의 날개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물론 100만 밀라는 접었습니다. 완전히 폐쇄를 하고 거기 있는 돈 인원을 다 옮겨 갖고 와서 만든 게 시민의 날개랍니다. 참 발들은 정말 잘 자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가장 핵심적으로 요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밑에 자료 보시면 진짜 뉴스를 선별해서 확산시키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진짜 뉴스를 선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다시 보시면 시민들이 보도할 가치를 인정한 뉴스 콘텐츠를 선별하는 걸 편집, 유통, 이것을 직접 참여하겠다. 이건 멋있는 말로 해서 그렇지 나쁜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원하는 기사는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기사는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 가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뉴스를 선별한다는 지네 기준, 우리 기준에 맞다, 우리 기준에 다르다. 문재인을 찬양한다, 이건 올리자. 문재인을 찬양하지 않고 욕한다, 이건 내리자. 얘네들이 선별해서 그걸로 기사를 올리고 내리고 퍼나려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쭉 올라가는 인원들은 거기에 속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 한 번씩 눈으로 슬쩍슬쩍 지켜보십시오. 강기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한원구, 함세훈까지 이 새끼들만 없어도 대한민국이 조금은 클린해질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가 무서운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지금도 김정은을 추앙하고 떠받들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정말 많아서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그 이념의 전파성이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만한 드럼통에 스포이드로 조그만 독극물을 딱 넣었다. 그러면 이 드럼통이 깨끗한 물인가요? 아니면 오염된 물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계속 오염이 되겠죠. 원래 물로 돌려놓으려면 그 드럼통 전체를 새로운 정화 시스템에 부어서 정수기를 통해서 나와야 원래 물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된 정수를 통째로 해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 단체에 한두 명이 주사파나 불순한 이념을 갖고 온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단체가 쪼개지고 그 조직이 계속 와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노사모 몇 명 안 되는 것 같죠? 20-30만 명 정도 된다고 치시죠. 최대한 그 20-30만 명이 3천만 명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대비가 없었거든요. 정화할 시스템도 없었고 정화를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내가 오염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중도들은 언론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네이버 여론조차도
정말 봐야 될 뉴스는 계속 반대를 누르면서 묻히게 하고, 문재인 찬양하는 기사만 어느 날은 10대 개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이버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조작단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시민의 날개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그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쩌면 또 다른 애국의 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었고, 지금 개헌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주축에 서 있는 조국, 그리고 그 대가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조국과 산호맹,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